안녕하십니까, 팟개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전의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한 좀 보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공부했을 때 어떤 효과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문단을 잘 외우는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제가 왜 어떻게 해서 그 공부 방법을 택하게 되었느냐. 제가 진해에서 마산고등학교로 통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등수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생활이 어땠냐면 아침에 6시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로 가서 저녁에 10시까지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와서는 씻고 자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공부를 하면 위험합니다. 어떻게? 다음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졸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기는 어렵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통학 시간,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올 때 그 시간을 공부에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겠지만 옛날에 특히 제일 중요한 성적 비중이 있는 과목인 영수국 중에서 버스에서 할 만한 공부는 영어밖에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수학책 펴가지고 수학 문제 풀고 있을 수 없죠. 국어책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중심으로 하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이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단어를 외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점에서 힘드냐 하면, 제 경험에는 단어장을 가방에서 꺼내고 그걸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내릴 때쯤에 가방에 집어넣고, 요게 힘든 겁니다. 게다가 어떤 때는 통학 시간에 버스가 꽉 차요. 꼼지락꼼지락 하기도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단어장을 빼고 넣는 건 더 힘들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모저모 생각하다가 단어를 쫙 외우기보다는 단어장을 꺼내서 문장을 쫙 외우자. 근데 문장을 외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 문장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이 뭔지를 생각하는 것이 별도의 스트레스입니다. 단어를 외울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죠. 단어를 10개를 외운다고 하면 1번 단어와 2번 단어까지는 외우는데 3번 단어, 4번 단어 넘어가면 그 다음 단어를 뭘 외웠는지 자체를 까먹어요. 그거 외우는 것이 별도의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는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문단을 쫙 외우는 거죠. 그러면 이 문장 다음에 나타나는 문장이 뭔지를 아는 것은 역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형성되니까. 그래서 문단을 쫙 외웠고, 실제로는 문단을 쫙 외우면 그만큼의 길이를 가진 단어들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외우기가 쉬워요. 문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쫙 외우고 잘 외우고, 그 다음엔 또 어떤 점을 중요시했냐면, 자, 오늘 영어 공부를 해서 내일 시험 치려고 외우는 게 아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말에 지금으로서는 수능, 우리 당시에는 학력고사를 치기 위해서 영어를 외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오늘 외운 것이 1년 후, 3년 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교 가서 영어를 써야 되고 직장 생활할 때 영어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공부한 영어가 3년 후, 10년 후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오늘 외운 것이 3년 후, 10년 후에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많이 외운 것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이, 무의식 속에 깊이 때려 박혀 있어가지고 안 잊어버릴 정도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이 영상에서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처럼 잘잘잘잘 외워야 됩니다. 이 잘잘잘잘 외운다는 것은 되뇌 피질에 잠시 입력되었다가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거의 뭐 척수 정도의 딱 꽂히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인 수준까지 들어가야 돼요. 영원히 기억될 정도로. 이게 제 공부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보면 역시 효과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외운 것이 지금도 기억이 되고, 어떤 식으로 기억이 되냐면, 별 생각 없이 안 외워도 이건 자연스럽게 한국말, 예전에 한국말 아는 것 비슷하게, 한국말 정도 수준은 되기 어렵겠지만 한국말 정도 비슷하게 기억이 됩니다. 딱 보면 느낌이 오는데, 어떤 식으로 느낌이 오냐면 한국말로 안 바꾸고 뜻이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많은 영어 단어들은 뜻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외운다고 쳤을 때는 예를 들면 get이나 take 같은 단어 딱 찾아보세요. 사전에 뜻이 여러 수십 가지 나옵니다. 이거 외워가시면 도대체가 쓸모가 없죠. 더 나아가서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 기억에 commi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C-O-M-M-I-T. 이거 찾아서 보면, 지금 네이버 사전 같은 걸 찾아서 딱 뜻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뜻이 뭐냐면 저지르다, 자살하다, 약속하다. 저지르다, 자살하다, 약속하다. 이게 공통된 뜻이 잡힙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거 잡히지가 않았어요. 좋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지르다 정도 1번 뜻을 외우거든요. 저지르다라는 뜻을 외우고 나서 문장을 딱 보면 해석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You don't have to commit yourself now 딱 되면은 그 번역된 뜻은 지금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인데 You don't have to commit yourself now. 이거 commit이라는 단어 뜻만 알아가지고 사전적으로 외워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You don't have to commit yourself now 이 문장 자체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 문장 통으로 외워야 됩니다. 통의 뜻을 기억을 하는 거죠. 이런 문장들이 너댓 개가 쌓여서 commi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수에 박히도록 외우고 있으면 저절로 commit이라는 뜻이 개략적으로 잡히는데 한국말로 설명할 수 없는 뜻으로 잡혀요. 그런데 꽤 쉽게 잡힙니다. 이렇게 돼야지 영어가 해석이 되고,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수능을 기준으로 해보죠. 수능에서 지문들이 쫙 나왔을 때 쭉 읽으면 막힘없이 쭉 흘러가듯이 읽는 속도대로 해석이 돼요. 완전히 이것이 이상형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몇 군데 막혀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더라도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한 단어 한 단어 번역을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독해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고, 간신히 시험 보고 나서 외국 사람 만나면 절대로 영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문단을 외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영어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영어 일기를 어떻게 쓰게 됐냐면, 특별히 영어 공부를 위해서 쓰려고 했긴 한데 약간의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일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결과적으로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매년 일기를 썼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대략 8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일기를 쓰면서 욕심을 약간 부렸어요. 그냥 취미로. 어떤 욕심이냐 하면 두꺼운 일기장을 하나 사서 365일 1년 동안의 일기를, 그 일기장을 딱 채우는 거죠. 다음 해 1월 1일에 다른 일기장을 또 시작을 해서 1년 동안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매년 한 권씩의 일기장을 써 나가는 것이 제 취미였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지금도 모여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취미죠. 자, 여기에다가 뭘 하게 됐냐면 1년마다 좀 다른 방식으로 써보자, 언어를.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은 한 해는 한글로 일기를 썼어요.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음 한 해는 한자말은 전부 다 사전을 찾아서 한자어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1년 동안 일기를 쓰고 나서 한자는 굉장히 많이 알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많이 알았냐면, 많은 한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 들으면 한자어는, 모든 한자어는 제가 한자로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자, 고등학교 3학년 때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3년 간격으로 1년 동안씩 영어로 썼습니다. 중학교 3학년 1년 동안 영어로 쓰고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영어로 쓰고 나니, 그렇게 쓰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방학 때 쓴다고 하면 주로 이런 용어를 이런 문장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쓰게 되죠. I got up late today. 다음 날 쓸 때는 이게 좀 빨리 나옵니다. I got up late today. 그것도 쓰는 속도잖아요. 별로 빠르진 않다고 하더라도 막힘없이 나와요. 다음 날도 늦게 일어나겠죠, 방학이니까. 그래서 I got up late today too 나옵니다. 일주일 쓰고 나면 나는 오늘 늦게 일어났다라는 이 한글로 생각하는 생각이 안 납니다. 바로 늦게 일어났다라는 그 말을 쓰려고 할 때 I got up late today 이 말이 바로 나와요. 그런 문장들과 그런 단어들이 365일 동안 한 일주일에 하나씩 생긴다고 치면 56개의 문장이 나오거든요. 56개의 영어 문장이 여러분 말하려고 할 때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고 그걸 건너뛰고 바로 영어 문장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것을 여러분들 영어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때 방송국의 앵커처럼 끊임없이 잘잘잘잘 하진 않거든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할 때도 어떤 부분을 짜장 말하다가
생각할 때는 잠깐만 그거는 뭐 뜨듬뜨듬 말하다가 어떤 때는 생각하느라고 말도 못하다가 또 뭐 익숙한 표현은 또 저러라 그것도 사투리로 섞이거나 표준말도 섞이면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죠. 미국 사람이라고 다르게 썼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 때 어떤 부분은 영어로 익숙한 구문으로 쫙 나오다가 어떤 부분은 익숙하지 않아서 생각하면서 뜨듬뜨듬 해가지고 장문하듯이 해가지고 말하고 어떤 부분 다시 또 잘잘잘잘 나오면 그게 정확히 미국 사람, 그것도 꽤 말 잘하는 미국 사람이 영어 하는 수준으로 됩니다.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어 일기를 1년 정도 쓰면은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더 이상 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될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365일 일기를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문단을 쫙 외우는 거하고 영어 일기를 쓰는 것이 어떤 조건에 놓여 있으면 좋으냐면 여러분들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놓여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으냐면 자, 영어 문단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아무것도 사전 찾아서 독해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쫙 외워야 됩니다. 그냥 쫙 외우면 무조건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 자 문단을 잘 외워놓으면 어느 정도 딴 생각을 하면서 외울 수 있을 정도 외워놓으면 여러분 독해를 안 해도 단어 뜻을 안 찾아도 이게 왠지 그 뜻이 느껴져요, 여러분. 게다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 공부 방법을 택해서 하면 영어 시간에 별도로 영어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완벽하게 외워놓은 이 문형이 언젠가는 영어 수업 시간에 다른 맥락에서 만납니다. 교과서에 비슷한 문장이 나오고 또 수업 시간에 시험에서 비슷한 같은 단어들이 나와요. 그때마다 이게 환기가 되면서 다시 생각이 나고 그 부분마다 쉬워지고 그 다음에 애매하게 이해했던 내가 외운 문장의 뜻이 문법적으로 설명이 되면서 단어 뜻이 하나하나 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때 그냥 그 순간 한 번 설명 들으면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끝 되는 거죠. 영어 일기도 마찬가지. 그냥 일기를 쓰면 혼자서 쓰면 반드시 콩글리시 나옵니다. 요즘처럼 뭐 AI 도움 받으면 훨씬 좀 줄어들겠죠. 콩글리시 나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작문하는 것이 맞나 고민하다가 써놨으면 이게 머릿속에 오래 남는데 수업 시간에 비슷한 걸 찾잖아요. 독해나 시험 문제나 교과서에서나 나오면 아 이렇게 영어로 작문하면 되는군 딱 와닿거든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 완벽하게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끊임없이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교정이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문단을 쫙 외우고 영작을 365일 해나가면 일기를 써나가면 모든 것이 저절로 교정이 되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영어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영어 학원에 가서 설명 듣고 있는 것보다는 혼자서 저처럼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갈 때 영어 단어장 빼기보다는 그냥 이미 외운 것을 좀 더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필요하고 그걸 하면 훨씬 편하거든요. 손발이 편해요. 그걸 하면 비싼 돈 내고 영어 학원에 가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강력합니다. 대신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힘들죠. 그 힘든 만큼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3개가 되는데 순서대로 중요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걸 다 하지 못한다면 앞에 하나씩 하십시오. 제일 먼저 문단을 쫙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력이 남아서 더 해야겠다 싶으면 영어 일기를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여유가 남아서 아니면 이걸 충분히 더 하고 나서 대학교 가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3번째를 하면 좋은데 3번째가 뭐냐면 영어 발음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영어 발음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미국 사람이 뭔가를 말했을 때 내가 아는 굉장히 쉬운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 대학교 1, 2학년 때 조금 있었거든요. 그것을 해소하는 가장 쉬운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막상 해보면 힘듭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 라디오를 미국 라디오를 딱 켜놓고 그냥 켜놓는 겁니다. 좀 충분히 들릴 만한 소리로. 그러면서 난 그걸 듣느냐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딴 일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 봐도 좋아요. 게임을 해도 됩니다. 근데 라디오 계속 켜놓고 듣는 거예요. 들리도록.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되는데 공부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나 저나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켜놓고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게 머릿속에 계속 귀를 통해서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계속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한 3달 정도 하면 아는 단어는 다 들립니다. 아는 문형은 다 들려요. 그리고 이해하는 속도는 내가 문장을 읽고 독해하는 속도에 준하는데 영어 문장을 읽고 독해할 수 있는 속도가 빠르면 그만큼의 속도로 나오는 영어 문장은 들리죠. 근데 그거보다 빨리 말하는 것은 독해 속도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즉 자기 머리 안에서 되뇌 안에서 그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발음은 알아들으나 이해하는 속도가 좀 따라가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거는 반복 숙달해서 점점 속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 것이고 금방금방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학원에 다니느라고 비싼 수강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정말 자기만의 혼자서 강력한 영어 공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집안이 좀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전략을 많이 해야 되는 조금 힘든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제 영상을 보시고 이대로 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지만 강력하다면, 돈을 많이 쓰면서 강남에 어떤 영어 학원 다니는 것보다도 이 영어 공부는 힘들고 힘든 만큼 강력하다. 해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끝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불합리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정말 최선의 100점짜리 영어 공부 방법은 아닐지라도 95점짜리 이상의 공부 방법은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